이 기준과 원칙 그리고 이 느낌감 촉을 무기로 해서 필살기로 해갖고 이제 실제로 그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 제 그 좌우명 주식 투자 좌우명 중에 하나가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죽도록 기다려라. 그러고 이 원칙은 수정 보완은 할 수 있지만 그 정했을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최적화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의 생활이 수렵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런 많은 질문들 가운데 이게 다들 이제 돈을 잃으신 거예요. 네네. 잃으시니까 어떻게 좀 나도 이걸 좀 따라할 수 있을까.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책이나 이렇게 말씀으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틀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버시는지 그 이익 모델을 좀 네네. 또 이렇게 아낌없이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알려주시면 네네. 네,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그 8.15 모니터 그 시청자분들의 과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굉장히 한 열흘 동안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익 모델을 설계하고 직접 했는지 그걸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지금 최적화 과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표는 사실은 그 지금부터 들으시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 있는 표고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여러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종 목적은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이익을 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시장이 하향 추세인데도 그래도 하루에 1원이라도 벌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제가 하는 방법론을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2번 깡통 차고 나서 이제 조금 그 한숨을 돌리고 나니까 높은 곳에 오르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동안 정글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밀림 속에서 헤매다가 이제 이렇게 봐서 이게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런 거를 알았으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좀 세이브해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게 일생일대 아마 투자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네. 이 보면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집을 질 때도 네. 되게 설계도부터 먼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그런 설계도 없이 그냥 바로 해서 저부터도 막 무조건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고 이렇게 손절하고 또 기다리고 이런 경우는 계속 되풀이하거든요. 그 집을 지려면은 이 땅을 어디로 하고 또 몇 층을 올리고 지하는 얼마를 파고 골조는 어떻게 하고 목조냐 뭐 콘크리트냐 뭐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저부터도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최적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과정은 나한테 맞는 최적화된 과정이 뭐냐, 최적화된 모델이 뭐냐, 나한테 맞는 필살기가 뭐냐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략하고 기준 원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내가 투자 유형이 뭔가, 투자 유형이 단기 매매냐, 뭐 중장기 투자냐, 초단타냐, 단타냐 이런 유형 중에 자기가 투자할 분야를 이제 택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매수를 하면은 나는 눌림목 매수를 할 거냐, 돌파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력주를 쫓아가는 거로 매수를 할 거냐 이런 거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 때는 5% 남고 팔 거냐, 10% 남고 팔 거냐, 아니면 따블을 남기고 팔 거냐 이런 것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할 때는 저처럼 손절을 안 할 거냐, 아니면 5%
마이너스 10% 나면 손절할 거냐 이런 걸 다 정해야 되는데 이런 걸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계적인 매매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원칙과 규제에 맞게. 그러면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 지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승률이 나옵니다. 아, 이게 내가 승률이 50%다, 70%다, 나는 90%다. 또 손익비라고 나오는데 손익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익 날 때는 10이 났는데 손해 날 때는 20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5가 날 수도 있고 이런 손익비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유기간이라 그래서 종목을 하나 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평균 몇 개월을 보유하고 있느냐. 또 이 종목의 회전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계좌 전체 회전율. 내가 이 네 계좌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했으면 10억이 결국은 1년에 몇 번 돌아가느냐. 네. 그게 이제 이익률하고도 크게 관계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익률을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를 이제 3개월 내지 1년 정도 하면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기준과 원칙을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과 원칙을 또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5% 매도할 때보다 10% 매도하는 게 나한테는 이익률이 더 높다. 아니면은 나는 따블은 먹어야 된다. 이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이거를 개미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차트도 5만 개 이상 보고 실거래도 5만 건 이상을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좌충우돌 하다가 끝에 가서는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나름대로의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느낌감 촉이 있죠. 그래서 이 기준과 원칙 그리고 이 느낌감 촉을 무기로 해서 필살기로 해갖고 이제 실제로 그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략적인 내용이고 이제 요거를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 지금 보여주신 대로 내가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위한 나의 어떤 투자 원칙을 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이건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하고. 네. 다 세세하게 정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결과에 따라서 수정 보완을 해가야 됩니다. 나는 어떨 때 성과가 가장 좋은가 수익이. 네네. 결국 이거의 목적은 나의 평생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게 단기간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평생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어디 한번 차트 보면서 우리 저자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방식, 네네.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제 이익 모델을 이렇게 하면서 아까와 같은 도표를 구현을 하려면 네. 자신의 그 성격, 성향, 취향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10,000가지도 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기법도 만 사람이 하면 10,000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봐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 기법을 들어가서 해봐야 알고 이거는 또 평소 성격하고도 틀립니다. 평소에 급한 성격인데도 주식시장에 오면은 느긋한 사람이 있고 평소에 느긋하신 분도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급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성격, 성향, 취향을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인내심이라고 했는데 그 인내심도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워낙 단련이 돼서 그런지 인내심이 좀 요새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기다림이 주식시장 최고의 성공 비책이고 부책입니다. 그래서 제 주식 투자 좌우명 중에 하나가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죽도록 기다려라. 이걸 이제 주식 좌우명 중으로 하나로 삼고 있는데 정말로 자기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전업이냐, 부업이냐, 이렇게 했는데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하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하고 마음가짐이나 집중도, 뭐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고, 추구하는 수익률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옆에 직장인이나 낮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이랬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이 직장인과 낮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갖고 있는 이제 투자 모델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총자산 대비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 10% 이내 뭐 1%를 할 거냐,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재산에 아니면 50% 이상을 할 거냐, 뭐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50% 이상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정해야 된다. 이걸 안 정하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자꾸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00만 원 갖고 시작한 게 어느덧 1억, 5억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총 자산 대비 내가 주식을 얼마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금액 규모도 내가 앞에 얘기하고 중복되지만은 1억으로 할 거냐, 뭐 1,000만 원으로 할 거냐, 5억, 10억으로 할 거냐, 이것도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사람이 이 마음의 심리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아시는 분은 자기가 투자 금액이 3억이 넘으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 주식을 못 하겠다. 너무 이 변동성이 심하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억 넘어도 뭐 난 아무 상관없어. 이 정도는 내가 그 마음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규모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사전에 결정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결정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시작했죠. 그리고 투자 기간도 일주일이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냐 1년이냐 평생 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분들은 내가 얼마 벌면 이제 그만두고 은퇴한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나는 이거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세 번째도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은 이 평생의 목표 수익률을 얼마만큼 잡아야 될 거냐. 이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굉장히 틀려지거든요. 그냥 뭐 무조건 높게만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약게만 잡는다고 좋은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그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잡고 이 모델을 구축할 것인가. 아까 그 전 페이지에 나온 그런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연 10%다. 그러면 이게 40년 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억이 됩니다. 복리로. 또 연 20%다 그러면 40년 후에 무려 1,469억이 됩니다. 그리고 연 30%의 수익을 거두면 1억 갖고 하면은 이게 1조 6천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그 평생 수익률이 19%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원래 24%였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률이 좀 줄어들어서 19%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항상 보면 단기 수익에 너무 집착을 해요. 오늘 뭐 얼마 벌고 이번 달에 얼마 벌고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 내가 통해서 평생의 수익률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평생 수익률을 생각해야 조급해지지가 않고 이런 폭락장이 와도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저도 뭐 12번 깡통 쳐다가 한 해 동안 그냥 왕창 벌지 않았습니까? 주식은 이렇게 의외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올해 수익률이 제로야. 내년도 제로야. 근데 그 다음에 뭐 50%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 연간 수익률보다 통상 수익률을 평생 수익률로 봐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초단타, 단타, 단기 매매, 중장기 이 네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부류 중에서 어떤 유형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걸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단타 경우는 저도 옛날에 뭐 한동안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최고 많이 한 거가 하루에 191건도 거래했습니다. 그렇게 엄청 많이 하셨네요. 네,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포기를 했고 단타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단타는 저한테 잘 안 맞고 할수록 세금 이상 벌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년 하다가 포기했고 중장기 투자도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고.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예.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10년 전에 시총 상위 10개 기업이 중에 10년 지났는데 뭐 그 주가를 유지하는 기업이 뭐 한 개가 두 개밖에 없고 다 떨어졌다 뭐 이런 자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 투자자들의 그럼 투자 유형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은 이 초단타나 단타는 사실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0.1% 그런 분들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 중장기 투자도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또 성격상 우리나라가 이제 좀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제가 한 8, 90% 이상은 단기 매매를 실질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되게 비자발적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물려가지고. 네.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람 특성상 이 단기 매매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기 매매로도 진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 단기 매매 전문인데 이 전문으로 이거로 올해 수익률을 30% 이상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가치 투자만 정답이다. 꼭 이게 올해 가치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다들. 근데 단기 매매로 하는데 이 단기 매매는 그야말로 티끌모아 태산으로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고 모레도 벌고 이거를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뭐 13억을 벌었다 그랬지만 이게 한 번에 뭐 1억, 2억 이렇게 콱콱 번 게 아니고 오늘 뭐 10,000원도 벌고 10만 원도 벌고 이게 쌓이고 쌓여갖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매매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박스피와 같은 그 주시장에서는 단기 매매가 오히려 더 잘 맞는 매매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거로 돈을 번 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자자분들도 용기를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게 참 많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저자님은 딱 세팅을 해놓고 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전혀 세팅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그냥 뭐 감이 됐든 네, 네. 아니면 뭐 보통 그냥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자충 들라고. 근데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자기도 한번 따라가 보는 네. 정해보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거로 이제 보면은 그 종목 발굴 방법을 이제 투자자들이 뭐 정보로 주로 한다든지 또 리딩방을 한다든지 증권 방송, 뭐 정권 전문가 아니면 저처럼 홀로서기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그 소스를 어디서 얻을 건가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냥 나 혼자 홀로서기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계속 맨땅에 헤딩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종목 선정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디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배울 데도 그렇죠. 없고 또 이거는 일종의 나름대로 비법이라서 사람들이 절대로 안 가르쳐 주죠. 근데 제가 제 책에도 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종목을 과연 고르는지를 한번 제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예. 시간이 예, 그것만 해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예, 그러시죠. 그럼 일단 뼈대를 이제 정보. 다듬고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네.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3대 원칙이라고 그래서 이제 매수, 매도, 손절 이렇게 있는데 이 3대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수하는데도 뭐 수만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 지도주를 사라, 뭐 세력주를 사라, 정배열 종목을 사라, 뭐 시장 지수 대비 뭐 강한 종목을 사야 된다. 수많은 방법 중에 있는데 저는 그 많은 방법도 다 해봤지만 결국은 다 제하고 나서 단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할 때는 딱 한 가지 원칙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 손절하지 않을 수 있는 손절하지 않을 종목. 그것만 들어간다. 그거를 이제 분할 매수한다. 딱 한 가지만 있고요. 매도도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매도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가만 있는 게 이제 가벼운 종목은 10%,
무거운 종목은 5% 났을 때 판다. 또 손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무손절을 추구하면서 세력이 이탈할 때만 손절한다. 이런 커다란 3대 원칙,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 원칙은 수정 보완은 할 수 있지만 그 정했을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정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제 6가지의 네. 어떤 자기 원칙을 정해야 되는 네. 원칙 6가지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게 이제 각각 자기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다 딱 기준을 정해놓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안 정하고 하면은 그때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그러면 자꾸 원칙이 흔들리고 자기 심리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평생 목표 수익률 그게 이제 흔들리는 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째 종목에 가면 이제 매수 종목을 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대형주, 우량주, 소형주, 테마주, 요새 날라다니는 그런 종목들, 그렇죠. 시장주도주, 시장지수 대비 강한 종목, 정비열, 급등주, 세력주 등등 있는데 저는 이 세력주를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인데 세력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자 성향에 따라서 뭐가 옳고 틀리다는 없습니다. 뭐를 내가 선택하느냐. 그거 선택사항일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테마주를 주로 하겠다. 그럼 테마주를 내가 들어갔을 때 몇 달 동안 그걸 하면서 이때의 승률과 손익비, 이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원칙을 앞에 수정하고 이렇게 매매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테마주 쫓아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바꿔야죠. 정배열 종목으로 들어간다든지 나름대로 이거를 해서 뭔가 하나를 정해야 자기 주특기를 정해야지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심리가 흔들리게 돼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해야 될 게 현금 비중을 정해야 됩니다. 자기 총 투자 자산 중에 현금 비중을 20%로 해야 될지 30%로 해야 될지 50%로 해야 될지 이거를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가죠. 그렇죠. 있는 거 다 들어가고 싶으면. 일단 몰아넣고 하는데 요새 어떤 유명한 회계사분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책을 쓰시면서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예시도 들어놓고 그러는데 진짜 이 현금 비중을 얼마나 할 건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현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생명수와 같아요. 그래서 유세와 같이 주가가 폭락할 때는 이 현금 비중이 있어야 현금이 있어야 결국은 반대 매매도 안 당하고 이 생명수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 생명수를 미리 마셔버리면 위급할 때 못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소위 물타기도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요새 같은 때 사실 현금 많이 들고 있으면 얼마나 사기 좋은 장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현금 비중을 이것도 수익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비중도 있는데 이 신용을 저도 옛날에 50% 이상 썼습니다. 하여간 어떤 때는 풀로 쓰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 하도 혼이 나가지고 요새는 30% 이내로 조절을 하고,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을 24% 이내로 쓰면 자기 잔고에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가 와도 반대 매매 안 당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코로나 때 11번 깡통 찰 때까지는 몰랐고 12번째 깨달은 건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가 오니까 이게 제가 일단 반대 매매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월 19일 같이 코스닥 지수가 하루 8.44% 떨어지는 그런 날에는 반대 매매 상태에서 그렇게 손실이 커지는 규모가 이 보통 때는 손실 규모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1, 4, 16, 32. 이렇게 손실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신용을 썼을 경우. 네, 신용을 썼을 경우.
그래서 신용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그때 제가 또 깨달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고수들이 여기서 한 번에 가는 거거든요. 네. 저도 한 번에 갈 뻔했고요. 그래서 이 손실 규모는 일단 어느 한계 상황에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산수급수적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사용은 절대로 과다 사용은 금물여야지 되고 신용을 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보유 기간을 보면 이게 이제 나는 주식을 보유할 때 일주일이다, 1개월이다, 6개월, 1년이다. 뭐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는 끝까지 보유한다.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예? 그러니까 최대한 이익을 다 먹겠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많이 떨어질수록 손익이 많이 나니까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버틴다, 기다린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데이터와 통계, 자기 나름대로의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자신감이지 버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얘가 언제 들어올 줄 알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10% 제가 샀는데 10%가 떨어졌어. 네. 그러면은 거기서 또 추가 매수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렇게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10%가 떨어졌어. 네네, 맞습니다. 또 추가 매수한다는 게 용기가 네네. 엄청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정화가 들어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필살기를 만드는데 네. 네, 그런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종목수도 5개 이하 뭐 10개, 20개 뭐 등등 이렇게 많은데 최근에 어떤 의사분이 나와갖고 자기는 한 종목만 들어간다. 그리고 신용도 100% 풀로 사용한다. 그래서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의사분이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성격상 그게 안 맞거든요. 저는 다 사람마다 그 방법이 옳다 나쁘다 제 방법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 방법은 맞고 저 방법은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런 방법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거가 정답이 아니고 자기의 성격과 성향에 맞도록 정해야지 된다 이런 거죠. 그걸 네. 사전에 정하고 들어가면 시행착오를 몇 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 네네, 맞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저자님은 몇 개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10개. 10개.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개가 또 20개까지 금방 늘어나요. 근데 직접 이제 아마 나중에 무슨 질문이 오면 그러실 거예요. 종목 하다 보니까 늘어난다 이렇게. 근데 그럴 때는 저도 진짜 필사적으로 줄입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많으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복잡해가지고. 예. 그래서 요 종목 수를 이제 자기 능력에 맞게끔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종목의 종목당 비중을 원샷, 원킬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나는 종목당 50% 정도 두 종목만 해야 되겠다. 저처럼 한 10%, 최대 10%, 저는 최대 1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위험성은 요 원샷, 원킬로 가면 더 많아지고, 이제 10% 정도로 하면은 위험성이 아무래도 분산이 되니까요. 그럼 저 10% 하신다는 건 한 종목에 10%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저 10%를 네 번에 나눠서 한다. 최대한 10%라는 거죠. 네네. 처음에 10%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보면은 이제 한 번 배팅에 그러면 얼마 들어가냐? 이것도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원샷, 원킬 하신다는 분은 이제 한 번 배팅에 100%, 신용까지 올인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거로 크게 성공하겠죠. 그분 성격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저처럼 2%. 저는 이제 한 종목 할 때 주로 2%만 들어가고 간을 보는 거죠. 간을 봐서 하고 이제 분할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최대 한 종목에 10%까지 들어가는 거를 제가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일괄 매수냐 분할 매수냐 이것도 정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거 처음에 절대 그냥 몰라서도 못 정했고 정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드는 대로 했는데 진짜 그 일괄 매수 한 번에 아까 그분처럼 일괄 원샷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4번으로 나눠서 하느냐 뭐 10번으로 나눠서 하느냐 그거는 자기 성격 성향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매매 방법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거를 정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여지껏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전에 정하고 들어간 게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왔는데 분할 매수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 20%, 30%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처음 매수한 예, 이후. 예, 한 다음에.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9, 5, 9, 15, 24, 38, 60이 있는데 여기 황금 비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황금 비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모니터 화면 크기가 한 가로는 8, 위는 5, 신용카드 크기도 5, 8 이게 가장 피보나치 수열 그거에 의해서 그 인간이 편하다, 눈이 편하다, 자연적인 순리다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38대 62거든요. 이거를 퍼센트로 따지면 그래서 뭐가 어떤 거가 떨어지면은 38%, 62%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제가 그래서 이 황금 비율을 제 나름대로 역추적을 해서 해보니까 이 5, 9, 15, 24, 38, 62 요게 이제 황금 비율 제가 만들어낸 황금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6번에 나눠서 저는 이제 4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거는 한 번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7번에 매수하는 거죠. 7번에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과거 한 1년 동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요. 그 계좌가 거의 뭐 깡통 찰 일 없고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수익도 어느 정도 나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말이 쉽지 38%, 62%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 인내심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내가 더 필요한데 제가 이제 하다가 이 방법으로 하다가 저는 이 방법으로 바꿨어요. 왜 바꿨냐? 요게 이제 좀 전에 말씀대로 편의성. 여기 7번에 나눠서 하니까 너무 번거롭고 그렇죠. 오래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도 좋게 이제 이렇게 1, 2, 3 이렇게 10%, 20%, 30번에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 황금 비율 분할 매수 방법에 비해서 수익성이 좀 높습니다. 이 회전이 아무래도 빠르니까 여기는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과 편의성이 높아가지고 이제 저는 요 방법에서 요 방법으로 바꿨고요. 이 분할 매수 방법이 구체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는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왜 이걸 해야지 되고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익을 실현하는지 그걸 한번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볼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매수 시점이 그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저점, 중점, 고점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저점이라는 건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닥대에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올라온 거, 바로 돈 거, 그걸 저점이라고 그러고 중점은 판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온 거, 뭐 이런 걸 이제 중점이라고 그러고 고점은 그거 이후에 뭐 요새 소위 날아가는 중, 급등중, 뭐 신고가 이런 매수. 예, 그런 거 추격 매수 많이 이런 거 하는데 그리고 혼합은 이제 이거를 섞어서 하는 그런데 저는 요새 이 혼합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저점 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청자분들이 혹시 제 기법을 조금 활용하신다면 실력이 좀 얕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저점 매수 위주로 해서 안전하게 저점 매수 위주로 하시다가 실력이 어느 정도 늘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점 매수로 갔다가 더 실력이 는다. 그러면 이제 고점 매수로 이렇게 해서 영역을 넓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 하자마자 뭐 고점 매수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이 고점 매수나 중점 매수로 갈수록 그야말로 꺾이면 눌러야지 되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굉장히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드신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 포인트도 보면은 그 돌파를 위주로 할 거냐, 눌림목을 위주로 할 거냐, 고가놀이를 위주로 할 거냐, 나는 신고가를 위주로 할 거냐, 이것도 그 영역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유튜브에 무슨 개미분은 그 단타를 하는데 그분은 눌림목 매수만 하더라고요. 눌림목 매수만 해서 큰 돈을 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선택사항이에요. 어떤 게 옳고, 틀리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요새 이 혼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력이 좀 처음이다, 초보다, 아직 완벽하지가 않다 그러면 눌림목 위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이제 안전하고 싸게 하니까. 예, 싸게 하니까 눌림목 위주로 분할 매수 위주로 하시고 이 돌파는 조금 실력이 는 다음에 그리고 고가놀이나 신고가는 조금 리스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오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투자 원칙을 정하자. 네. 그러니까 저걸 다 하는 거는 이제 좀 고수, 어느 정도 막 경험이 쌓였을 때고 네, 네. 하나의 안전한 포인트를 하나 정해서 네, 네. 각각의 항목별로 정해서 그렇게 네. 한번 투자 원칙을 정하고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최적화 과정을 계속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원칙을 아까 나는 그 종목을 10개로 하기로 했는데 나는 이게 안 맞아. 그러면 뭐 5개로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20개로 늘릴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한테는 이게 맞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해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딱 집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 페이지인데 이거 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하나를 예. 쭉 한번 나열을 해봐 주시죠. 그냥 번호별로. 네, 네. 하나하나 설명하면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짚어보자는 얘기니까. 그래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이제 좀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매수 시간도 장 초반에 할 거냐, 중반에 할 거냐, 장 후반에 할 거냐, 혼합으로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장 후반에 2시 반 이후 아니면 종가에 이렇게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매도도 일괄 매도를 할 거냐, 분할 매도를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원샷 원킬 그분은 한 번에 매도도 하시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 저도 매도는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한 번에 분할에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로 할 거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익 실현율도 5%냐 10%냐 뭐 100%냐 200%냐 이렇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이 높을 때는 가벼운 거는 10%, 무거운 거는 5%에서 이거를 이익을 실현하고 있고요. 손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겹치는데 손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 매수가라는 거는 초보 시절에는 주로 매수가에 손절을 많이 합니다. 자기 산 가격이 기준이어 갖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실력이 늘면 중수 정도 되면 자기 나름대로 손절 예상가가 어디다. 그래서 미리 딱 걸어놓죠, 매도. 네, 그래서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20일 이평선이 생명선이니까 20일 이평선에다가 걸어놓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분들에게 이제 중간 정도 실력이고 고수가 되면은 들고 있다가 동물적으로 아니야. 이상하다 감을 느끼면 탁 매도를 합니다. 꼭 그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고수 정도 되면은 이제 손절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초고수 수준에 이르면은 소위 적정량으로 배팅을 조절해 가면서 매수 단가를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건 손절을 가급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타기가 아니고 물타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대로 해가지고 손절을 하여간 최소화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제가 하는 무손절이 최고의 손절이다. 이걸 지향하면서 세력이 이탈할 때만 손절한다. 그거는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승률이 70%, 70에서 8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아까 승률이 나오거든요. 6개월이나 1년 하다 보면. 근데 승률이 70%가 안 된다. 그럼 모델을 바꿔야 됩니다. 최소한 70%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요? 70% 이하로 나오면은 그는 거의 도박 수준입니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죠. 예. 지금 로직이 잘못돼 있구나. 네네. 이렇게 알아야 된다. 네네. 내가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시고 그 승률을 해야 되고 70 내지 80% 정도 되면은 이제 BEP 수준입니다. 이게 이익을 내거나 뭐 손실을 보거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최소한 승률이 80% 이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80%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추구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서 성공하려면은 자기의 방법이 승률이 8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큰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90%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큰 돈을 버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손익비라고 나왔는데 아까 표에도 나와있지만 이 손익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10대 1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는 10번을 손해보다가 한 번을 이익 보는 경우가 있는데 10번은 아주 짧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는 왕창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뼈골클이라고 했는데 뼈골까지 아주 발려먹어서 손해볼 때는 예를 들어서 1% 2% 먹다가 1% 2% 손해보다가 먹을 때는 뭐 따블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대 1의 방법이고 이게 이제 그 알바트로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이걸 많이 하시는 이건 사람 성향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5대5는 아예 남는 금액이나 순절하는 금액이나 비슷하게 갖고 가는 거. 그거 1대10은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순절을 하여간 최소한 하고 이익을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익을 거두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충당금으로 기원낸다. 숙대문을 기원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이 10대 1대 10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매매냐 탄력적인 매매냐 이게 원칙을 고수하느냐 상황에 맞게 하느냐. 네. 이건데 진짜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매매가 안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쵸. 저도 그러는데 이거를 확실히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이제 자기가 아주 그냥 정하고 그걸 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그 매매 그 뭐라 그럴까 기계가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거를 정해야 되는 거군요. 지금 이게 33번까지 있는 건가요? 네네. 이제 뭐 실무적인 얘기는 거의 다 끝나가. 네. 그럼 빠르게 그 다음 번 좀 네네. 소개해 주시죠.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기계적인 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동물적 느낌감 촉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저절로 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적 느낌감 촉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차트를 보면은 이 봉 하나하나만 봅니다. 그 봉을 하나하나 보지 말고 이 봉 하나하나를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꾸 이게 뭐 내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이게 되는데 봉보다는 판을 봐야 된다. 판. 전체 이 판 전체를 보고 이게 어떻게 흘러갔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동물적 느낌감 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생길도록 자꾸 실전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고 시야를 크고 길게 멀리 가져야 한다는 말은 뭐 11월 우리 하반기 이번에 들어서 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요. 그렇죠. 뭐 누적 손실은 쌓이고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르다.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클릭할 힘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나이 먹었어도 90세가 네. 돼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마음을 이렇게 하고 이 한 주 거래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돌리고 이 이후에 많은 상황을 하고 그러려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딱 한 주씩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각 종목별로. 그래야 투자금이 적고 자기 마음대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주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주를 10주, 10주를 20주, 20주를 100주, 1000주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제가 이 방법을 한 10명을 추천드리면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급해가지고 못하죠. 답답해서. 네, 한 분도 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가급적 이거 한 주 거래부터 해서 적은 돈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거래할 건데 뭐 6개월, 1년은 좀 투자한다고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옛날에 한 주 거래 못했습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깡통을 12번 차시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료 축적을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해야 자기 나름대로 그 필살기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12번 크게 수정해서 지금 김13이라는 스스로 모델 이름을 만들어 갖고 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보완 중에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맞게 보완 중에 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최적화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의 생활이 수렵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뀝니다. 수렵 생활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사슴도 잡으러 가야 되고 늑대도 잡으러 가야 되고 여기저기 산에 동물을 잡으러 헤매고 다녀야 되잖아요. 농경 생활은 가만히 앉아서 농사 짓는 거잖아요. 고생의 정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스템을 완성하게 되면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이 저절로 벌리게 돼 있는 겁니다. 시스템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뀌고 현금 자동 인출기가 되는데 이 시스템을 완성하면은 제가 오늘 이 모델에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헤매는 게 아니고, 되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 열면은 뭐, 매수, 매도 뭐 어쩌고 그냥 종목 찾아서 헤매고 이것저것 찾아서 다 헤매다가 시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최적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필자기가 완성되면 내 시스템에 주식시장을 불러와서 그걸 내 시스템에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엉벙덩벙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것만 딱 서칭해가지고 그것만 찾는 거죠. 네네, 그것만 찾아서 내 시스템에 돌려갖고 내 수익 모델에 내가 돌려서 내가 이익을 내고 시장이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고 그리고 뭐 모델이 마음에 안 들면 모델을 고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가 하면은 그야말로 그 수렵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면서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저자님도 지금은 이게 최적화가 현재 돼 있지만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은 또 바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볍게 나머지는 뭐 별로 가볍게 지나가면 그래서 시장이 많이 먹으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시장이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어야 되고 또 큰 편차를 인정해야 마음이 편하고 평균적인 수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만 해도 수익이 많이 날 때하고 수익이 적게 날 때하고는 그 비교를 해보면 비율로 10 내지 15%밖에 못 벌어요. 많이 날 때하고 적게 벌 때. 그 정도로 편차가 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편차를 인정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난달에 1억 벌었는데 이번 달엔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게 마음이 불편하고 심리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32번째로 보면 이제 결국 재산 목록 1억은 저 같은 경우는 12번의 깡통과 데이터와 통계가 제 재산 목록이다. 네. 목록 1호다. 그런데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게 재산 목록이 1호가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익이 쌓여 원래 투자한 투자금의 2배가 되면 어떻게 한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원래 투자한 투자 금액의 2배 이상이 됐거든요. 근데 전에는 항상 조마조마하고 이거 내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 또 깡통 차면 어떻게 되나 아주 불안불안했어요. 하루하루가. 근데 이제 조 단계를 지나면 좀 안도감이라 할까? 여유가 생기면서 내가 2배가 됐는데 반토막 나도 이제 본전이야. 이런 마음이 생기고 뭐랄까 모든 것을 빼앗겨도 그 실력은 남는다. 그렇죠. 자신감. 아니, 돈이 가져다 주는 게 자신감이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왜 마음이 흔들리냐 여러분, 지수는 10% 빠졌는데 내 종목은 30-40%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에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흔들리는데 이렇게 2배 이상 벌고 나면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경 생활로 들어가면서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지수하고 이렇게 많이 연동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지수가 10% 빠지면 제 전체 포트폴리오도 한 10% 정도 빠지고 물론 편차는 있지만 그런데 대개 개인 투자자들은 보면 이게 지수가 10% 빠지면 뭐 자기 종목은 30-40%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요령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이론적인 어떤 이러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33가지 어떻게 이것을 정해야 될지 각자의 스타일과 환경과 성격에 맞춰서 이제 정하면 되고 네네. 그 정한 바에 따라서 거래하는
기계가 돼보자. 그러면 네네. 분명히 돈은 모인다.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 뭐 이거 중간중간 좀 차트를 보면서 해야 될 부분들은 나중에 네네.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좀 해보고요. 아유, 너무 지루했을 텐데. 네, 네, 참, 예, 좀 지루하긴 합니다만. 네네. 그러나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또 하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정할 수 있을지 하나의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러한 33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인가 좀 정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전체적으로 좀 필요한 분들은 네. 그 뭐라 그럴까 정말 절실하신 분들은 네네. 네, 이걸 가지고 뭔가 네. 방법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